안녕하세요. 직업상담 서비스 구인자 초기 상담 강의하게 될 박땡땡입니다. 반갑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돼 있을 때 집 앞에 딱 나오는데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은 전단지가 막 흩날리는데 나를 보세요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죠.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고용센터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홍보하는 전단지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끌리듯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직업상담사라는 과정을 훈련 기간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이 좋게 취업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 훈련 기간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시게 될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수업 목차는 수업 목표를 같이 읽어볼 거고요. 구인자 초기 상담과 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요약 및 실력 다지기를 하고 다음 차시 예고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 질문을 할 건데요. 취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이력을 종합관리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예, 아까 강사 소개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고용센터에 가서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업상담사 학원에 다녔었는데요. 무슨 카드라고 부를까요? 딩동댕. 네, 국민 내일 배운 카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선생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1. 구인자에게 구인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2. 구인자에게 채용 지원 서비스의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구인자 초기 상담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 신청 접수 방법인데요. 구인 신청 접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접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접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인표에 구인 현황이나 근로조건, 전형사항 등을 작성을 해서 취업 지원관 죄송합니다. 취업 지원 기간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오프라인 접수 방법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된 구인정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시스템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거, 워크넷 같은 거, 온라인 접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접수 방법의 예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 어디 같으세요? 네, 고용센터입니다. 이렇게 구인표를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을 하면서 상담을 받고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것을 우리가 오프라인 접수의 예시라고 하겠고요. 꼭 고용센터뿐만이 아니라 시 일자리 센터라든지 중장년 일자리 센터라든지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기관에서도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의 예시는 바로 워크넷인데요. 이 화면은 워크넷 회원 가입하는 화면이고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으로 나눠집니다. 개인 회원은 아마들 한 번씩은 다 가입해 보셨을 거예요. 워크넷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이력서도 작성하고 자기소개도 작성을 해서
원하는 회사를 검색을 한 후에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으면 입사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개인 회원이 하는 거였고, 우리는 오늘 구인자로서는 기업 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제 구인 신청 작성도 하고 관리도 하게 되고, 채용 지원이나 알선 기능도 제공을 받고, 뭐 인재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접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용센터에서 워크넷을 홍보하는 홍보 전단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으시나요? 하고 해서 워크넷 기업 회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인재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입사 지원 관리도 할 수가 있고, 면접 일정 같은 것도 안내할 수가 있고, 한번 등록으로 채용 공고를 여러 군데 노출되게 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인 신청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일할 사람이 필요한 기업에서 구인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2. 모집 시종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구인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제목에 격리와 영업사원 채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격리를 채용하는 구인표 하나 작성,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구인표 하나 작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3. 관계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으면 구인 신청 수리. 네, 현재 시급이 올해 얼마인지 아시죠? 네, 8,590원인데요. 생산직 사원을 뽑으면서 시간제로 뽑는다. 시급을 8,590원이 이상이 아니라 7,590원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 등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4. 구인업체 현황이나 구인사항, 구인 내용 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하는 내용은 뭔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입력을 해야지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빨리 채용할 수도 있고요. 5. 접수 검토된 구인 신청은 구조화된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 6. 구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취업 알선이나 채용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채용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 알선 절차를 기준으로 알선이 진행이 되며, 뭐 어떤 거냐면 구인 알선 절차가 뭐 이 회사에 딱 맞는 아까 구직자를 발견했으면 그 구직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회사가 지금 요런 직원을 뽑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겠느냐. 네,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하면 그 이력서를 그냥 그 구인자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마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채용 결과에 따라서 구인 신청한 것도 마감하고, 구직에 대해 구직 신청서도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혹 보면 채용을 해가지고 다 뭐 마감까지 했는데 그냥 출근하는 날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채용 마감을 하면 더 좋겠죠. 간혹은 뽑겠다고 해놓고서는 원래 다니던 사람이 그냥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인 정보 시스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정보 마감 처리. 예, 이렇게 구인 신청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채용 지원 서비스란 무엇이냐 볼게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동행 면접, 채용 대행 서비스 등 구인자와의 현장 채용 행사를 통해서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채용 지원 서비스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 면접, 채용 대행 서비스 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란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만남, 면접의 장을 제공해서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 행사를 말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도 하고 채용 박람회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채용을 하는 회사들을 한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 20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직자들도 거기에 와서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회사도 한꺼번에 면접을 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동행 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서 면접 시 취업 지원 담당자가 사업체 동행을 해서 직접 같이 가가지고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동행 면접이라고 합니다. 채용 대행 서비스. 기업의 인재 채용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행해서 구인업체 구직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 기업에는 구인 신청 기업 중에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홍보 효과 및 우량 구직자 확보를 위해 근로조건이 양호하거나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기획부터 채용 확정까지 전반적인 채용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을 종합 채용 대행 서비스라고 하고,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거, 서류 접수만 해준다던가 구직자들 적성 검사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 채용 대행 서비스라고 하겠죠. 채용 대행 서비스의 진행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구인 신청을 접수를 하고 그 구인을 홍보하고 구직자를 모집을 하고 지원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추려서 지원 서류를 송부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들의 채용 결과를 처리하는 것, 요게 채용 대행 서비스 진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인자 초기 상담과 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간단하게 오늘 배운 거를 상기하도록 문제를 2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 신청 접수 방법의 종류는 딩동댕, 온라인 접수 방법과 오프라인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방법은 아까 워크넷 등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오프라인은 구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을 해서 취업 지원 기관에 제출을 하는 것을 오프라인 접수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채용 지원 서비스 중에서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만남, 면접의 장을 제공해서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 행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셨네요. 다음 시간에는 구인표 작성하기, 구인자에게 구인사항에 필요한 서류 요청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웃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일 웃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었어 라고 후회를 한다고 하네요. 매일 웃고 사세요.
감사합니다.